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을 맞은 여자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생겨서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네요. 사실 저는 말주변도 워낙 없고 누구 앞에서 제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성격이라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애만 끓이고 산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대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악소리 한 번을 안 내고 견뎠을까 제 인생을 돌아봐도 신기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번엔 용기를 내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 13살이 되던 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어요. 식당 마감을 돕던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오던 길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이별을 겪었고 온 가족이 넋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일이었죠.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던 엄마 목소리가 생생할 정도니까요. 그때부터 조금씩 말수가 줄어가는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어린 나이에 눈물을 삼키는 법부터 배우게 된 것이죠. 아니, 저 조그만한 게 한 번을 울지도 않고 아빠 이야기를 물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 보면 나우, 내가 불안해 죽겠어. 말도 잘 안 하던데? 저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는 건 아니겠지? 너하고 있을 때는 말 좀 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 햄버거 먹으러 갈까? 아니면 인형 사줄까? 이모랑 삼촌이 사줄 테니까 말해봐. 다친 마음처럼 꾹 닫은 입은 온 가족의 걱정거리였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아물어가는지 말수도 조금씩 늘었고 20살이 다 되도록 집안은 집안 곳곳에 있는 아빠의 흔적을 치우지 않고 지내면서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며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사 갈 거야. 준비해. 엄마는 결정했어. 그땐 아빠 좀 싹 비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언제까지 이 집에서 아빠만 추억하고 눈물 바라며 살 거야. 좋은 대학 입학해서 내 나이에 맞게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이만하면 우리 충분히 슬퍼했고 잘 버텼어. 안 빠짐을 싹 버리고 가자고. 엄마는 마음 준비됐어? 아니, 난 힘들 것 같아. 아직도 서재에서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다는 말이야. 그리고 옛날에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고 여기 왔다 갈 거라고. 아빠만 놓고 어딜까 엄마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실은 내 아빠가 얼마 전에 꿈에 나왔어. 엄마한테 제발 이렇게 둘이 살지 말라고 부탁하고 가더라. 아빠가 엄마 꿈에 나왔어. 뭐라고 했는데 무슨 부탁을 해? 우리를 보고 있으면 너무 슬프대. 우리들이 이러고 사는 게 미안하고 싫대. 아, 우리 그 흔한 통닭 한 번 사 먹은 적이 있니? 아빠 생각나서 못 먹고 엄마도 늦은 시간에 식당 마감 부탁한 게 죄스러워서 친할머니 얼굴도 5년을 못 보고 살았잖아. 근데 내 아빠가 제발 그러지 말래. 편하고 좋다고 행복한 우리가 보고 싶대. 저 정말이야. 우리 보면 아빠가 슬프대. 이제 행복해지자. 아빠 소원이라잖아. 엄마도 노력할 거니까 너도 좋은 사람 만나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놀다고. 그래, 너무 일찍 철든 너 볼 때마다 마음 아파 죽겠어. 그리고 제발 입 꾹 닫고 있지 말고 뭐든지 엄마한테 말해도 괜찮아. 우리 둘밖에 없잖아.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와 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생각해보니 하늘에서 우리를 보던 아빠에겐 웃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집이 돼버린 게 아빠 탓 같아서 더 미안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엄마와 내가 행복해질 생각을 여태 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빠에게 미안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꿈에서까지 나와 간곡하게 말했던 아빠 부탁에 엄마와 소는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엄마도 엄마 나름의 삶을 전 20대의 나이에 걸맞은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보다 3살 위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남자다운 수줍은 모습에 마음이 끌렸죠. 또 그동안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국밥집에서 첫 데이트를 잡은 것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데이트를 잘 안 해봐서 여자분들 좋아하는 파스타 가게 같은데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
국물 진짜 죽이는 국밥집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전국을 맞으면 다 다녀봐서 하는데, 여기가 진짜 최고예요. 괜찮으시면 여기서 봐도 될까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아니어도 만날 때에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어 말 수 없던 저를 지켜봐줬고, 남들이 쉽게 하는 오해도 없어서 그 면이 좋았죠.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어렸을 때 2년 넘게 말을 안 했던 적이 있대요. 신기하게 그땐 되게 충격적이었더니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도 잘 안 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말 수 없는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보라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알아요. 나 하고 있을 때는 괜히 애쓰지 마요. 내가 말하면 되니까 정말요. 너무 밝으셔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갑자기 떠난 뒤부터는 말이 안 하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묻는 것도 싫고요. 그런데 아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남편도 무슨 생각에 잠긴 듯 초점을 잃은 슬픈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나도 고백하자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외동이지만 동생이 있었다고요. 언제요? 어릴 때 동생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하는데 몰랐어요. 가족들이 또 내가 어리다고 그 이야기를 일부러 꺼내지 않았으니까 커서야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아빠가 혼자 보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 보니 동생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에 부모님 두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아니, 그것보다 너무 힘들었겠어요. 동생 목까지 잘 살아야 하는 마음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아직도 내 동생 또래 애들 지나가는 걸 마주치면 늘 아픈 가슴이 되찾도록 되어 있다고 거리를 떠나곤 했어요. 거 보면 먹먹해지는지 잘 못 보더라고요. 어릴 때 어디 갔다가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간 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속상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오해받기도 해요. 무슨 오해요? 아직도 마마보이네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다 그런 소리죠. 동생 때문인지 부모님이 항상 저를 좀 끼고 다녔던 게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것도 심했고, 그래서 취업도 다른데 생각 안 하고 아빠 회사로 가려고요. 남들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전 그냥 엄마 아빠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들으니 우리 가족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같았던 일이 겹쳐 보이면서 감정이 복받쳤어요. 저는 그 선택 존중해요. 우리 아빠 꿈에 나온 이야기 해줄까요? 나도. 엄마랑 둘이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보고 있던 아빠가 슬프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아마 동생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저 우는 것 절대 아니에요. 국밥이 뜨거워서 땀이 나서 닦는 것뿐이에요. 건물까지 나오는 것 같네요. 저 데이트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펑펑 울어도 돼요? 그동안 저 대신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위로해줄게요. 그날 이후 같은 아픔을 알게 돼서인지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말 수 없던 저는 남편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 가족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이 비슷해서인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갖죠. 멀리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보던 시아버지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 딸하고 닮았을까 신기해서 눈을 못 떼겠네. 우리 애가 걸어오는 것 같아서 알죠? 미안해요. 괜한 말을 안 해. 조면의 노인의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줘요.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인상이 너무 닮아서 놀라는 거려. 아빠 없는 집 너무 한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감회가 새롭고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내가 사진 보고도 딸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녀석이 그러면 분명 부담스러워한다고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만났네요. 짐작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희 둘 다 그런 부분에 신중한 성격이라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취업하고 떳떳하게 찾아뵙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있나? 똑 부러지고 현명한 아가씨구나 했어요. 난 못 만나서 내 사업 가치도 되겠다고 했는데 절대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능력을 갖추고 오면 몰라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사회에서 실력도 쌓고 나중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땐 꼭 아버님 사업 돕겠습니다. 어머님께 내가 인사 잘 드려야겠네. 좋은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줘서 제대로 인사 올려야겠어. 만나고 보니까 우리 아들 자랑할 게 없어. 그게 걱정이야. 당신은 참 순진하다. 순진해 많이 좋아. 취직하고 정식으로 인사하겠다고 한 거지? 솔직히 이 아가씨도 뒤로 이런저런 남자 만나보고 결혼까지 가도 괜찮은지 재고 있었던 거지, 무슨. 당신 사업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 올 생각했겠어요? 아, 왜 내 말이 틀려? 찬물에 끼우는 시어머니의 말을 풀려가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겨우 시아버지 눈치에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가 울컥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얼른 우리 이 그림이 얼마만이지? 35년도 더 됐나? 다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먹을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네. 안 되겠다. 슬픈 게 아니고 정말 기분 좋은 거니까 내가 아끼던 술 한 병 꺼내야겠다. 아들, 30년 산으로 갔고 와. 아빠가 오늘 딴다. 와, 아빠 정말이에요? 우리 아빠, 내가 아무리 먹자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열어보네. 아빠 말 바꾸시기 없어요? 아이, 그만해. 왜 이렇게 오늘 흥분해서 호들갑을 떨어? 내 눈은 하나도 안 닮았구먼. 당신, 우리의 얼굴도 잊어버린 거야? 식장 들어가 봐야 하는걸? 벌써부터 유난을 떠냐고. 아직 아니라고? 아, 정신 차려. 시간 올렸잖아. 순간 시어머니의 나이선 한마디를 듣으니 정신이 꽤 돌더군요. 말은 바로 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칭찬해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 눈엔 완전 다른 얼굴이야. 그러니까 괜히 딸이니 하는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하나야. 사실 세상 떠난 지 30년도 더 된 아가씨와 저가 닮았다고 하는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저도 시아버지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있던 시어머니의 불편한 마음이 커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죠. 죄송합니다. 엄양리.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실은 아버님 보면서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나서 괜히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불쾌한 마음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죄송합니다. 참 습도하려고 온 자리란 건 아는데 아가씨도 정도껏 해야지. 딸 살아 돌아온 줄 알고 착각하는 어른 보면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남의 집안 아픔 이용해서 차를 찾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마. 미안한데 아가씨 진 내 눈엔 그 뻔한 수가 다 보이거든. 누굴 속이려고 들어? 어머니, 그건 왜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 자리에서 따끔한 시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굴 보고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단 말에 급히 아버님을 뵈러 갔죠. 아이, 그날. 이런 날은 마음 쓸 것도 없어요. 종종 구절함이 딸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거든. 괜찮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못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나랑 이야기하자고? 아니, 그게 좋겠어. 알다시피 내 아들 사는 내내 부담이 컸어요. 외동도 아닌데 첫째 역할에 떠난 동생 몫까지 더 잘해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걔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알면서도 그동안 내가 좀 모른 척했어.
날 하나 잃고 나니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더라고. 옆에 끼고 봐야겠다 싶고. 아이, 다 내 욕심이었지? 그 마음 이해해요. 엄마랑 저도 서로 그렇게 지냈거든요. 소중한 가족을 잃어보면 불안해지는 마음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며느리도 생겼고 진짜 독립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도와줄까 하는데 10년 넘게 아빠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싫은 소리 한 번에 못하고 견뎠거든. 사장 아들이라서 편하게 산단 소리 듣기 싫었을 거야. 혹시 아버님 말고 계셨어요? 남편이 식당 운영하고 싶다던 일. 저는 남편이 아버님한테는 일부러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모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럼 내 아들인데 알지? 알아도 모른 척 했던 거지?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애가 전국으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이상해서 보니까 그쪽이 꿈에 있었더라고. 꿈 한 번 못 펼치게 족쇄를 채우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애비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보게. 우리 며느리가 나이 좀 도와줘. 당연하죠. 뭐든지 다 놓을게요. 사실은 첫 데이트 때 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 안 다녀본 곳이 없더라고요. 오랜 꿈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큰 결정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그 사람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다 떨리는데요. 내가 우리 집안에 와줘서 이런 결정도 할 수 있었지? 정말 큰 복덩이가 와준 거야? 아이 고마워. 그 녀석이 부모 품에서만 거기서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자립심 강한 우리 며느리가 와서 감사하지. 그 창업 비용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둘이 가게도 알아보고 준비해봐. 아들이 눈에서 멀어지는 게 사는 내내 불안했던 아버님은 늘 아들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긴 고민 끝에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오래 접어뒀던 남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생각을 하니 제가 더 감격스러워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한 남편은 눈물까지 보이더니 받아도 되는지 망설이는 눈치였는데 오래 생각했다는 아버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벅차오른 남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죠. 아니, 아빠가 모를 줄 알았는데 이 많은 돈을 창업비라고 주셨던 거야?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아빠가 날도 믿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실감이 안 나와. 한 번만 꼬집어 줄래? 아버님한테 꼭 보여드려.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 얼마나 오래 꿈꿔온 일이었어? 아버님의 회사에만 둔 게 가슴 아프셨나 봐. 그리고 식당 경력만 20년 넘는 우리 엄마랑 나도 당신 지원군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겁내지 말고 아버님 주신 귀에 잘 쓰자. 우리도. 누가 그러니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너 오늘부터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모아온 파일을 꺼낼 때가 됐구나. 나 혼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 그거 알아? 나 이미 가게 이름도 다 지어놨다. 정말 이미 다 됐네. 당신 노력 나도 알지. 맛있는 집을 찾아다녔던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은혜 갚을 수 있게 잘해보자. 나는 당신이 한 결정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를 거야. 아, 우리 선배님이 가까이 계셨네. 장모님한테 특훈도 받아야겠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선배님이시잖아. 나는 내일부터 장모님 가기로 퇴근하고 가겠어. 한서방 눈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내가 처음 본다. 피곤하지 않냐고 해도 새벽부터 찾아와서 식당 일도 없고 아주 싹싹해 보니까 모든 게 잘하겠어. 요리 자격증까지 다 따놨던데 어지간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야. 내가 잘 도와줘라. 그때만 해도 행복만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한 증세를 보이며 불안 상태가 시작됐어요. 과호흡이 오거나 쓰러지는 일에 종종 생겼는데 결혼으로 아들을 뺏긴 것 같은 심장도 괴로웠는데 아버님 사업까지 놓고 독립해 나간다니 더 심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눈에 안 보이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나중엔 전화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허니야, 어디냐고? 지금 어딘 줄 알아? 높은 다리에 와 있는데 엄마,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 널. 그럼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안 오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걔 말고 내가 와 내가. 그러게 왜 멀쩡한 아빠 회사를 박차고 나와? 나 저 세상 가고 싶다. 내가 왜 사나 싶다. 어제 TV 보니까 주방에서 풀라고 칼에 손 베이고 다치는 일 많던데. 왜 그럼 위험한 일을 해? 너는 장가 가고 나니까 엄마가 보이지도 않지? 엄마가네 걱정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죽어도 눈 깜짝 안 할 거야. 피 말려 죽는 거 보고 싶어. 어머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나무 놓지도 않아. 왜 내가 와서 뭘 해결해 준다고 왔어? 의사라도 돼. 아니 그냥 가. 나는 내 아들 보고 싶다고 했지? 너라고 한 적 없다. 괜히 남의 집 불쑥 찾아오지 마. 예의 없게. 그때 남편이 앞치마를 벗고 달려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식당을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손님이 무서울 정도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죠. 개업할 때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오래 준비해온 일이기 때문에 자신감 넘쳤던 남편은 갈수록 예민해진 상태로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비싼 것도 아니고 재료도 다 좋은 걸로 쓰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어떻게 하루에 2만 원을 벌고 들어가는 날이 다 있냐고? 죽어라, 이래도 1년 안에 폐업이야. 이 동네에 맛없는 집도 많은데 무슨 문제일까? 그런 소리를 왜 해?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그럼 한 달 닫고 다시 분석해보죠. 당신, 솔직히 메뉴 구성에만 매달린 것 같아. 이 주변 상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잖아. 난 그 앞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아빠 얼굴을 어떻게 봐?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 빨리 문 닫는 게 손을 돌보는 것 아닐까 싶어. 일단 가게 팔고 나면 얼마나 남으니까? 그래도 당신 정말 다 해봤어. 아쉽지 않아. 평생 꿈이었잖아. 고작 몇 개월 해보고 망했으니 문 닫고 손 털면 되는 거야? 우리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이런 쪽 전문가가 왜 있겠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도움받아서 제대로 해보자.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점점 자신이 없어져 아빠 돈만 날릴 것 같다고 난 여보, 우리가 정말 다 해봤다고 생각할 때 포기했으면 좋겠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아버님도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걸 원하실 거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 가게를 몰래 찾아와서 상황을 보던 시아버지도 걱정이 큰 눈치였지만 혹시 남편의 일에 또 간섭하고 품 안에 두는 일이 될까 싶었는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전 그걸 눈치채고 아버님께도 미리 이 상황을 잘 설명했죠. 아버님, 잠시 가게 문 닫고 재정비할 거예요. 몰래 찾아오시는 것도 다 아는데 혹시 문 닫힌 거 보고 놀라실까 봐요. 이 시간 허투를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고맙다. 걔가 무너져도 너처럼 강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좀 나약한 구석이 있거든. 그놈이 기왕 준비하는 거 더 잘하라고 얼마 보냈다. 어른이 주는 돈 거절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 난 기다릴 테니까 괜히 내는 지분을 하고 마음 급하게 먹을 것도 없고. 나한테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이랑 며느리라는 거 잊지 마라. 이때마다 묵묵히 날 바라봐 주던 아빠 생각이 나서 울컥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 시아버지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의 기운이 나선즉 남편도 저도 더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전국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과 달리 의욕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안도가 됐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시작 전에 음식만 생각할 게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손님이 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더라. 정말.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 현장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야 진짜 배우는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올라가서는 마음 잡고 정말 잘해볼게. 당신은 무조건 잘 될 사람이야. 괜히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겠어.
자신을 좀 더 믿어봐. 아버님도 믿고 기다려 주시잖아. 난 아버님이 우리 이렇게 말없이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 괜히 더 잘하고 싶고 솔직히 아빠 생각이 나기도 해. 신기하다. 아빠도 그렇다던데. 가끔 동생 이름 부르고 싶어진대. 당신 보면 몇 달 뒤 재정비해서 메뉴도 간판도 새로 바꾼 남편 가게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회사 주변에 20대 여직원이 많았던 것을 대상으로 자꾸 다시 구성을 했더니 입소문이 나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메뉴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뛰어들어 배달까지 영역을 넓혔죠. 작은 테이블 수를 배달로 늘리니 매출이 5배까지 뛰는 효과를 봤어요. 당신 말을 더 비쌌네. 당신 사업 전형이 너무 뛰어나고. 아니야. 이래서 우리 아빠가 당신 말 믿고 무조건 해보라고 했나봐. 우리 아빠가 딴 건 몰라도 사업 잘하는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 너무 뜨지 마. 우리 아직 안정권 아니야? 손님들한테 의견 받아볼까? 저번에 보니까 다이어트 시작한 여직원들은 여길 못 오더라고. 그분들 대상으로 칼로리 낮춘 것도 개발하면 좋겠어. 오, 그거 좋은데. 알았어. 내가 바로 메뉴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조사하게. 일주일만 가게 비워도 괜찮아. 뭐든지 제대로 분석하고 시작하는 걸 내가 제대로 배웠잖아. 딱 6개월 뒤에 아빠한테 당당하게 매출 보여줘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나도 기대돼. 편하게 다녀와. 가게는 내가 볼 테니까. 유일하게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난 참 신기한 재주가 있더라. 안 되는 일에는 쏙 빠지고 잘 되는 일에는 무조건 내가 해서 그렇다고 나서던데. 그건 나중에 뽀록나면 사람만으로 써지는 거야. 지방 돌아다니면서 발로 뛰네. 아들이 고생했지? 내가 그 공을 가로채려 들어 이번에 모이면 제대로 말해. 그런데 얼마 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은 불안 증세로 치료받던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남편과 어머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저한테 연락을 한 것이었죠. 늘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던 것은 시어멜리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 아버님 연락을 받으니 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흐려진 풍경을 보면서 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우리 가게 잘 되는 무슨 많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끝내 마지막 호흡을 겨우 이어가다 아버님은 숨을 거뒀어요. 아버님 몸 위로 올라탄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까지 희미한 숨통을 살려보려 애썼지만 그렇게 생애별하게 되었어요. 보이지에 사람 하나 집안 잘못 들어오면 일이 이렇게나 잘못된다는 거. 너 때문에 내 아들은 멀쩡히 아버지 밑에서 물려받을 사업가든에 팽개치고 나가서 개고생하고 있고 남편은 갑자기 죽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아무리 지금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이런 말까지 하시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일하다가 놀라서 뛰어왔는데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무리 제가 싫고 미워도 그렇죠. 그 말은 취소하세요. 싫다 알려줘. 아직도 모르겠어. 왜 너랑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 없이 죽을까네. 아버지 돌아가신 날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고 했지. 똑같잖아. 멀쩡하던 내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냐고. 너 때문이지. 어머니, 적당히 억지 부리세요. 차라리 슬프다고 하면 제가 위로라도 하죠. 내까지 거 뒤로 더러워서 안 받아. 내 아들 앞길까지 막더니 나중엔 잡아먹고도 남겠어. 그때 가서도 내 잘못 아니라 우겨봐. 어디에? 시어머니의 독설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때 지방에서 장례식에 그 피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듯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남편도 한순간에 터진 것 같았죠. 어머,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다고 알아. 허거나 저 세상 가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면서 몇백 통씩 사람에게 미치게 전화 건 사람이 누군데. 엄마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나 엄마한테 어디서 그런 말을 하니? 남편을 고풀한 증세까지는 나한테.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단단히 쉬어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례식장에서 내 아버지 보고 있는 곳에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엄마가 괜히 일하는 줄 알아. 괜히 이러는 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 내 아버지랑 얘랑 뒤에서 작당해서 꾸민 짓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 재정비한다고 가게 문 닫고 있을 때 내 아버지가 계속 제가 해보고 싶다고 우겨서 30년 넘게 몸담은 사업에서 돈 한 푼이 안 남았다고. 내가 이걸 보고도 며느리 앞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냐? 정말이야. 당신 나 몰래 아빠한테 도움 받았어. 받았냐고. 갑자기 눈물을 훔치던 남편은 의심 어린 눈으로 살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필요한데 쓰라며 보낸 몇백만 원이 사업자금을 전부 갖다 썼다. 걸로 보이니 제 심정도 참담했죠. 그래 받았는데 당신 컨설팅 비용 맡기는데 썼어. 어머니, 아버님이 어른 주는 돈 거절하지 말라면서 재정비 잘하라고 보내주신 돈인데 그 몇백이 사업자금 전부를 갖다 쓴 건 아니잖아요. 아, 왜 오해할 말을 만드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보낸 돈이 얼만지 어떻게 믿냐고. 현금으로 받았는지 뒤로 받았는지 알 바야? 너한테 말 안 꺼낸 것만 봐도 알겠지? 난 저한테 믿음이 없어. 살살거리기만 잘하지. 그런데 그 뒤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지내더니 슬슬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차라리 언성이라도 높여 싸우기라도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었을 텐데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을 보며 답답하기 그지 없었죠. 참다 못해 가게를 가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뛰쳐나오면서 저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너 뻔뻔스럽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아니다. 잘 왔어. 오늘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받을 게 있었거든. 그동안 알랑방귀 끼면서 내 남편도 빼먹었으면 됐지? 더 빨아먹을 게 필요해. 즉, 써서 개줄 일 있니?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라. 이 가게에 내 집은 하나도 없었어. 원래부터 이혼이든 뭐든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하고 끝내야죠. 전 억울해 죽겠는데? 어머님, 제가 아버님 눈 뜯어내서 꿀꺽한 걸로 취급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 장사 망칠 일 있어? 이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야. 그리고 당신은 더러운 꼴 보이기 전에 그냥 이혼해. 내가 심심해 보이길래 의견 들어줬던 것뿐이지. 나도 원래 생각 다 했던 거야. 왜 남의 밥그릇을 자꾸 수조를 얹으려고 해? 당신 몰라서 그래? 내가 이 가게 잘 되게 하려고 애썼던 당신은 알잖아. 우리 같이 아버님한테 매출 보여주자고 약속했던 것도 다 잊었어. 내가 아버님께 받은 통장 내역이랑 다 보여줄 수 있어. 오해는 풀고 싶다고 왜 이렇게 질척대니? 아무리 내가 가게 매출 보고 눈 돌아서 같이 운영하고 싶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어차피 아빠 재산 때문에 한 거잖아. 뭐라고? 내가 아버님 재산이 탐났으면 나와서 이렇게 했겠어? 아버님 사업 같이 하면서 어떻게든 머리 풀렸겠지? 당신까지 어머니 말에 속아서 왜 이러는데 내가 무슨 대가를 바란 것 아니었다는 거 알잖아. 아버님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우는 거야? 눈물 연기 별걸 다 하네. 이제 너 지금 꼴바오 푸석푸석한 얼굴에 아니다 돈독이 올라서 덕지덕지 붙은 건가? 흉해서 못 봐주겠어. 새삼스럽게 하루 이틀이니 염치 없이 빌붙는 게 얘 특기인데 상대하지 마. 우리 사장님은 얼른 준비하세요. 쓰레기는 엄마가 치우고 들어갈게요. 어느새 남편은 심호등기에 숨어 어린아이가 되어 있더군요. 철딱서니가 없는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제 존재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듯 쓰레기 취급까지 하더군요. 저는 착잡한 마음에 한없이 걷다 갑자기 시아버지 묘에 한번 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님은 아시죠?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아버님은 아실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되니까 한 사람은 알아줬으면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아버님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잘해보고 싶단 마음이 든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행복했거든요. 아빠한테 성적표 갖다 주는 마음으로 몇 년 살았어요. 그거 아세요? 순간 그 말을 하면서 서러워서 눈물만 나는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서 저도 모르게 주춤하면서 눈물을 얼른 훔쳤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한 건 아버님이 환생해서 왔나 싶을 만큼 닮은 한 어른이 서 있었죠.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올라온 그분은 저를 보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그래도 언제 연락할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네요. 우리 형님이 빨리 만나게 해주려고 한 모양이네. 여기서 만난 것 보면은요, 저를 아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처음 봐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누구신지 여기 우리 형님. 내가 동생인데 닮았죠. 형님하고 예, 처음 뵙겠습니다. 여태 가족 모임에서 뵌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제가 나에 대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형수. 그 독한 여자 때문에 우리 형제가 갈라져 살았어요. 형님하고 나랑 그 사업체를 같이 만들었는데 누명 씌워서 내가 돈을 빼돌리려고 했다고 내보내더라고. 나도 억울한 마음에 4년 동안 절연했다가 암이 송고받고 연락해줘. 그래서 여태 연락도 못하고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뵌 적이 없었구나. 나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가족만 한 게 없더라고요. 형이 그걸 알고 난 뒤로 나한테 따로 회사 자금을 맡기고 관리하게 했어요. 며느리 들어왔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 터졌더라고. 내가 당한 일이 제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몰래 장례식장에 가서 봤어요. 그날은 날이 아닌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왔지? 난 형님이 인생 다 성공해도 식구들 없는 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주면 줄수록 욕심과 의심만 늘지 절대 그걸 좋게 쓸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인간들한테 돈이 흉기지 우리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더니 내일 제대로 이야기하자면서 아침에 본인 집으로 들으라며 번호를 남겨주고 가더라고요. 아버님이 남긴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을 들어선 순간 가족도 없이 혼자 산다는 게 드러나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이것저것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혼자 사시는 줄 모르고 다치드시라고 넉넉히 사왔는데 이거 받으세요. 형하고 울절하기 전에. 먼저 당한 사람이 내 아내예요. 그 사람이 회사 일도 없는다고 격리로 일했는데 돈을 빼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 그 착한 사람을 문서 위조까지 해서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내가 이혼하고 보내줬어요. 혼자 살았지? 동생분 이야기를 들으니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장본인이었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집에 올 때마다 생겼던 일이라서 아버님도 나중엔 점점 가족과 사람을 잃어가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 남편을 독립시키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받아요. 내가 주는 건 아니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건 없고. 아직 전부 정리한 건 아니라서 더 있기는 한데 우선 형님이 며느님 앞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가 알면 한 푼도 못 얻고 갈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받아도 돼요. 어차피 그쪽에서는 사업자금 한 푼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많은 돈을 저한테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들은 것도 없고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남편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무턱대고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 말이면 껌뻑 넘어가는 아들을 형님이 모를까 봐 자기 자식인데 거기서 둘이 편먹고 괴롭히기 시작할 텐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얼른 정리하고 나와버려요. 그게 최선이야. 형님이 좋은 사람 왔는데 또 다치게 될까봐 걱정 많이 했어요. 결혼식 올리자마자 몇 달 뒤에 나한테 재산을 다 맡겼으니까 이건 형님 뜻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이 남긴 엄청난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곧장 가게를 찾아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작은 아버님 말대로 이미 시어머니의
말에 넘어간 남편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왜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 사인을 갑자기 못하겠냐고. 내가 그렇게 여우짓을 뒤에서 하고 다니니까?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남 탓 말고 내 행동이나 돌아봐. 아님 하늘 쳐다보고서 있던가? 혹시, 아니야. 우리 아빠가 하늘에서 돈 내려줄지 어떻게 알았어? 하늘 보고 있었더니 아버님이 돈을 내려주시더라고. 한심한 아들의 돈독에 미친 엄마까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더라. 아, 내가 그네 건물 매매할 건데? 가게 계약 끝나는 대로 월세 많이 올릴 거니까 준비해. 뭐 잘못 먹었냐? 무슨 돈이 있어서 내가 이 건물을 매매해. 헛소리 적당히 해. 들고 보면 알겠네, 헛소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인하고 갈게. 빨리 처리하자. 나도 40살 먹은 마마. 보이려고 징그러워서 더는 못 살겠거든. 엄마 품에서 잘 크길 바랄게. 이혼보다 더 큰 복수는 제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돈으로 건물 매매해서 남편을 피말릴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자리 잡고 이름 알리는 시점에 가게를 뺀다는 건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비싼 월세 못 이겨 쫓겨난 남편은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했지만 자리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결국 망해서 배달을 뛰며 대출금이나 갚는 신세가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카드값 낼 돈이 없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빌빌대기도 했어요. 당신은 억울했던 거 이제 알겠어. 내가 엄마 말에 속아서 미안해. 당신 말 맞아. 당신이 그 가게 살리고 다 만든 건데 우리 둘이 힘으로 거기까지 간 거잖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너무 아깝잖아. 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어서 내가 다 도와준 것 기억 안 나? 우리가 개발한 건데 너무 아까워서 그렇지? 거기에 당신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 아니, 그보다 나 이번 달 카드값 낼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조금 빌려주면 안 될까? 한심하다. 한심해. 이제야 보이니 개털된 너를 뭐 좋다고 내가 받아주겠어? 질척대서 흉하다고 할 땐 언제고? 넌 나뿐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한테까지 배신한 거야? 그건 내가 치러야지. 인제 와서 누구한테 매달려 추잡스럽게 나 맨몸으로 쫓아냈던 거 기억 안 나니?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그렇게 엄마 하면서 따르는 당신인데 당신 엄마한테 가서 카드값 내달라고 해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전 다음날 시아버지의 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 남편을 아버님이 남긴 돈으로 도와야 할까? 고민스러울 때마다 그곳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전 시어머니와 아들 앞으로 돈을 남기지 않았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제 억울한 마음이 좋은 시아버지를 만난 덕분에 풀릴 수 있었다고 생각되네요.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지만 아버님을 만난 인연갑이라 생각하면 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제게 남겨준 돈은 저 혼자만 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제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용도로 써보려고 해요. 작은 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며 장마로 인해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